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에서도 모더레이터 맡게 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맡고 있는 최성진입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세션에는 저희가 그 창업자들,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스타트업들의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이죠. 그 투자자 그 포지션에 계신 그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세 분의 발표를 들으셨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시고 무슨 그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저희 패널 그 토크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세 분은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플랜 H 벤처스의 원한경 대표님, 드림플러스 강남 조정현 센터장님,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황희철 이사님 세 분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통 질문 하나 드리고 또 세 분께 각자 질문 드리고 또 온라인에 굉장히 많은 질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그 질문 드리고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잘 보여야 되는 분들이긴 한데 저는 뭐 제가 직접 투자 받는 입장은 아니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보면 일단 그 세 분께 공통적으로 들어보고 싶은 게 이제 좀 그 투자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투자자로서의 어떤 그 마인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마인드 그 생각을 가지고 투자자로서 임한다. 그리고 또 들어보고 싶은 게 이제 보면은 원한경 대표님하고 조정현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 소속돼 계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그런 조직에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일종의 외교관처럼 스타트업 생태계의 언어와 대기업의 언어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양쪽을 통역하는 통역관 내지는 외교관의 역할을 한다고도 하는데 그런 이제 약간 중간자로서 느끼는 감정이나 뭐 그런 걸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황희철 이사님은 또 창업하셨다가 또 이제 투자자 포지션으로 가셨으니까 뭐 대기업 소속은 아니지만 또 이게 스타트업 어떤 때는 스타트업처럼 생각하고 어떤 때는 이제 투자자 포지션으로 생각할 것 같아서 뭐 그에 따르는 뭐 그런 그 문제들을 나는 이런 생각으로 좀 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그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서는 너무 예상되면은 그러니까 황희철 이사님부터 가겠습니다. 네. 투자자로서 내가 갖는 이제 단 하나의 마인드가 있다면 이런 것이다. 네, 그 뭐 그냥 복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저도 투자를 할 때 이 회사 사실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게 거절할 수밖에 없는 직업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투자를 할 때 하나의 포인트로만 이제 생각을 하자면 와, 이 팀이랑 같이 해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사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업과 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팀도 그렇다 보면 그런 팀에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는 결국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고 그런 팀이잖아요. 그래서 사업 아이템과 그런 창업팀 자체가 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서 이 팀이랑 같이 계속 한번 지켜보고 싶다. 그런 팀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던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좋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조정현 센터장님. 네, 저희 이번엔 예상대로 저한테 마이크를 주셨네요. 그 사실 저희는 기업에 속해 있고 그 업으로 VC를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옆에 계시는 이제 블루포인트처럼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않는데 제 생각은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저의 한 시간이랑 대표님들의 한 시간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은 대표님들한테 좀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조금 잘 되고 막 트랙 레코드 많아서 저기 투자 받으면 되게 좋다 이런 게 있으면 그 지금만큼은 그러지는 못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대표님들이 한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꼭 그 첫 번째 미팅을 할 때 그 사무실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옆에서 그 황윤철 리사님이랑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사실은 스타트업이 사람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보면 이게 일종의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저는 대체로 맞는 것 같은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중간에 어떻게 모더레이터 또는 중간에 어떻게 그 번역 이런 걸 하시는지를 여쭤봤는데 사실 저도 이제 약간 현업 오리엔티드된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제 발표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혁신 조직에 있는 사람들만 약간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 그거는 본인들의 뭐 KPI나 OKR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약간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통상적으로 그 아군을 설득하는 데 쓰는 비용보다는 이제 적을 설득하는 데 쓰는 좀 시간이랑 비용들을 많이 쓰는 편인데 대기업 혁신 조직은 아무래도 스타트업 편을 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 분들이 대기업 혁신 조직이라는 게 뭐 다 비슷한 애가 갖고 있진 않겠지만 제가 만나본 분들은 대부분 다 스타트업 편을 좀 들어주려고 하는 좀 그 역할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 이분들이 설득해야 되는 대상이 스타트업이 아니고 내부 조직원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고 싶었던 답이신가요? 아, 예, 꼭 듣고 싶었던 거 아닌데 소속 기업을 적으로 대한다는 굉장히 그 위험한 발언하셨는데 스타트업 편들어 주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 하나생명에서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아실 거라서 그렇게 불쾌해하시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원한경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타트업을 뭐 도와주거나 지원해 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스탠스는 함께 성장한다는데 이게 너무 고리타분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어쨌든 호반그룹의 소속이 아니고 2년 전에 이 회사를 만들면서 조인을 한 사람 입장에서 제가 오랫동안 저도 기술지주에서 기술 사업화 업무 지원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0년 전부터 초기에 완전 시드 투자 아예 기술일 때부터 기업들과 함께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 사람들이 모자라고 인원이 부족하고 할 때는 같이 뛰었던 경험도 있고요. 또 그분들의 부족함이 뭔지 옆에서 항상 지켜봐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자신도 같이 크고 있고 또 그분들도 같이 커나간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호반 그룹의 이런 어떻게 보면 CVC로 참여를 하게 됐을 때도 처음에는 그게 컸어요. 중공업이라든지 건설업에 왜 스타트업이 못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저도 외부에서 투자자로 활동할 때 그런 부분에 궁금증이 제일 컸습니다. 왜 안 받아들여 주는 거냐. 근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들어와서 봤더니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공업이라든지 건설업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자체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공기나 납기일 그리고 현장에 적용됐을 때에 빈틈없이 돌아가야 되는 문제, 그에 따른 손실 이런 것들은 구매부서 담당자들이 어떻게 보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걸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이라고 적용하라고 강제할 수 없는 부분. 그게 저도 스타트업 편에 서 있지만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강조드린 것처럼 오픈 이노베이션은 무조건 탑다운이어야 된다. 그리고 자그마한 테스트 베드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 호반그룹은 저희 플랜 H 벤처스 외부 자극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팀을 별도로 신설하게 된 게 제가 그 팀도 같이 맡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도저히 혼자서 못하겠다. 그래서 해달라 했더니 그 팀도 맡아라 해서 일이 2배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또 하나의 파트너로서 우리 팀의 팀장님들, 실무 부서분들을 보고 있고요. 그분들을 설득시키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스타트업들이 실제 현장에 투입됐을 때 캐파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협력 업체들도 있습니다. 매출이 500억에서 1000억이 넘어가는 그런 분들도 기업이잖아요. 그런 분들과 비교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메리트를 제공해 주는 것, 그걸 같이 기획해 주고 같이 만들어 가는 것, 그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하는 동안에 10분 이상이 지나가 버려서 저희가 시간이 30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부탁드리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발언하실 때 한 1분 정도, 아무리 길어도 2분 이내로 이렇게 해주시면 궁금해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최대한 많이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서는 이렇게 제가 완전 예측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고요. 예측 불가능하게 하면은 패널 분들이 당황하시고 너무 예측이 뻔하게 하면은 청중들이 지루해한다. 이게 제 모더레이터로서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뭐 이야기 한 김에 원한경 대표님한테 좀 추가적인 그 질문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플랜 H 벤처스는 이제 CVC이고 그 우리 이 생태계 이제 투자자는 크게 나눠서 이제 SI하고 FI를 구분하고 전략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인데 CVC가 전형적인 전략적 투자자이고 그 부분에 충실하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발표 들으니까 주택에는 이제 그 건설 그리고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이제 그 후방 건설과 관련된 분야 위주로 이제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뭐 포트폴리오를 보니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쪽 분야만 이제 그 중점적으로 하시는지 또 지금 엑셀러레이터이시기 때문에 주택에는 이제 얼리 스테이지 중심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SI 입장에서 보면 얼리 스테이지만 하기에는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전략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문에서 저희 그 플랜 H 벤처스의 포트폴리오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여기 합류할 때 건설업 스타트업 엑셀레이터로서 뭘 투자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 여기서 들어와서 봤을 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건설업은 공간을 만들고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케어해주는 산업. 이게 뭐 전반적인 게 뭐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건설업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시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율주행부터 뭐 그 디지털 트윈 그리고 다양한 친환경 소재 뭐 또 친환경 그 여러 가지 산업들이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포트폴리오는 한계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구분해야 될 게 스타트업들의 IT 솔루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협력사를 발굴하는 여러 가지 소재라든지 신공법 같은 경우는 조금 구분이 필요한데요. 소재 같은 경우는 필드의 검증을 꼭 거친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이 맞습니다. 저희가 초기만을 발굴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캐파 문제로 적용이 어려운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 수준에 맞게 저희가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있고 두 번째로 좀 다양한 기업들, 스타트업들과 저희가 협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중개부등록 엑셀레이터도 VC 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큰 투자 자금을 마련해서 투자자도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 스타트업이 투자 받는 것만큼 우리가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좀 더 큰 투자 자금을 마련해서 좀 더 커 있는 기업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얼리 스테이지에 집중하고 있지만 계속 넓혀 나가실 계획이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번엔 조정현 센터장님께 그 질문 드리고 싶은데 뭐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원한경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어떤 이제 그 집중 뭐 일종의 절박함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드림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I로서 자세보다는 뭐 출발은 이제 CSR 측면에서 하다 보니 뭐 약간의 여유랄까요? 이런 게 이제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생명은 생존이 필요 없나 이런 이제 궁금증도 그 살짝 그 들었는데 뭐 물론 이제 투자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시긴 한데 뭐 CSR로 출발했지만 뭐 이렇게 확장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 드림 플러스의 전략적 접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가 SI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제 스타트업들 만나가는 게 좋은 전략일 수도 있고 또 드림 플러스의 전략이 또 좋은 전략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 혁신 조직의 존재 근거가 뭐냐 뭐 이런 사실은 질문이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양한 답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 대규모 기업 집단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블루포인트 원희철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성취 동기가 있는 친구들을 획득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에서 소위 말하는 삼성 장학생 제도를 폐지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정확히 뭐 그 그룹의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더 이상 거기에 그룹의 미래를 이끌 인재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규모 기업집단 입장에서는 5년 후, 10년 후 그룹을 이끌어갈 좋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스타트업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들이 뭐 진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얼리 스테이지부터 창업을 할 거고요. 또는 조금 뭐 예를 들면은 미들 리스크, 뭐 미들 리턴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희 컴퍼니 빌딩 프로그램을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그런 성취 동기가 있고 예를 들면은 뭔가 이렇게 이루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발굴하는 통로로서 스타트업 또는 뭐 아니면 컴퍼니 빌딩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황희철 이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블루포인트 파트너스가 또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투자 생태계에서 또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일단 뭐 서울에 사무실이 있긴 하지만 서울에서 출발한 이 투자자가 아니고 일단 본사가 이제 대덕에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지금은 이제 많이들 이제 테크 기업에 투자하시지만 딥테크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거는 질문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온라인 질문에서 나오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으로 시작을 하셔서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서울에 본사가 없는 거, 그다음에 딥테크 위주로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좋은 점은 뭐고 또 이제 이러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점은 뭔지 좀 뭐 각각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본사가 대전이지만 서울 오피스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은 현재 어려움이 없고 우스개 얘기 드리면 몇 년 전에는 이제 지방에서 유명한 엑셀러레이터였습니다. 네, 지금은 전국구로 활동하고 있어서 지역적인 한계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딥테크로 포지션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포트폴리오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딥테크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도 역시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딥테크가 시드고 기둥이긴 하지만 뭐 컨텐츠 회사, 유통 뭐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확대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저희 블루포인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띄워드리려고 질문했는데 독특한 포지션이어서 이러이러한 우리 대덕에서 카이스트 출신들을 대거 해가지고 뭐 이랬다. 그리고 이제 딥테크 분야는 우리가 독보적이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이제는 대덕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또 딥테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트폴리오 이제 규모가 늘어나시고 지금 이제 자신감이 묻어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생존율이 95%라는데 깜짝 놀랐고 80% 후속 투자 유치하셨다는 것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이제는 온라인에 올라온 질문들을 이제 좀 소화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다 소개시켜드릴 수 없으니까 이거는 올라온 순서대로 제가 좀 하다 보니 원한경 대표님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된 건 제가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손잡기 어려운 이유, 또 초기 스타트업이 좀 거액의 투자를 받기 힘든 까닭. 이거는 이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 내지는 투자 측면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픈 이노베이션 환경에서의 좀 한계. 이거 연결되는 것 같아서 묶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다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의 한계 이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대기업에는 대기업과의 비즈니스 그럼 아까 딥테크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테크 비즈니스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테크 비즈니스는 결국 B2B로 연결됩니다. B2B로 연결된다는 거는 결국 구매자와 납품처가 있다는 건데요. 그럼 구매자가 보통 대기업이 되게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탄탄한 기업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업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이미 성장해 있는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솔루션이나 기술이 아니면 그게 힘들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고요. 만약
어떻게 접근이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캐파의 한계, 제가 지금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데 그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중재자 역할, 그래서 이 CVC 또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요즘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대표님? 네. 두 번째는 오픈 뭐였을까요? 이노베이션이 예. 어려운 이유. 예. 네.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의 어려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요. 또 기업들이 투자를 못 받는 부분,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엮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우리 기업에 대해서, 호반 그룹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배경은 뭐냐면,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잘 받기 위해서는 그 자기한테 맞는 투자자와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쪽에는 아예 필요가 없는 솔루션이거나, 아니면 우리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수 없는 단계의 기업인데 막상 찾아오셔서 고민을 토로하시고 투자를 받고 싶다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마치 그거 같습니다.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나랑 맞는 인연을 찾아가는 부분, 그 부분은 굉장히 그 투자를 받고자 하는, 아니면 대기업과 연결되고자 하는 기업들도 좀 스터디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인연이 또 필요한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정현 센터장님께 또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그 드림플러스 강남이 인기가 많나 보네요. 뭐 그 센터 운영에 대한 것도 질문해 주시고, 의자 좀 좋은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따로 다른 기회에 문의하실 채널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좀 이 자리에서만 드릴 수 있는 질문을 골라서 좀 드려보면, 조정현 센터장님께도 그 대기업과 스타트업 협업의 어려운 점, 이게 공통적으로 또 질문이 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림플러스에서 공모전을 이용해서 성과를 거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공모전을 이용해서 그 자체에만 그치지 않고 스타트업이 성장을 한 사례가 있으면 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서 대기업과 스타트업 협업의 어려움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모전의 핵심은 사실은 파트너사가 얼마나 확실한 그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가 되는 공모전이면 저희의 니즈고, 저희가 파트너사랑 같이 하는 바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파트너사의 의지인 건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았던 사례는 그 장표에서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 콘텐츠진흥원이랑 같이 했었던 일본의 진출 사례였는데, 사실은 그 회사도 해외 진출을 하고 싶어 했던 거고, 해외에 이제 법인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국내 비즈니스니까 해외에 어떻게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사실은 이제 고민이 됐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건데, 사실은 좀 비용을 줄여주는 것보다는 시간을 줄여주는 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들한테는. 그래서 공모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그 이제 뭐 회사 이름 말해도 되나요? 네네. 네. 보이스루라는 스타트업이었는데, 거기가 예를 들면은 후쿠오카에 법인을 세웠는데 지금은 도쿄로 확장을 했고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법인 설립하는 거에 있어서 성과를 냈던 거는 좋은 것 같고, 그걸 기반으로 사실은 저희 CVC한테 투자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그 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트업들을 파트너라고 사실은 이해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들이 B2B 비즈니스 쪽으로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기업들이 동등한 파트너라고 보지 않기 때문인 것 같고, 그럼 반면에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좋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신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이 하는 R&D보다 오픈 이노베이션이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도움되기 때문에, 또는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되기 때문에 사실은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타겟이 되는 이제 주제들이 뭐냐라고 하면 오케이, 유관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세일즈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은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세일즈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현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거기랑 해야 되는 이유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염두에 두시면 조금 대기업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도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약간 또 조그마한 팁은, 어딘가에는 대기업은 그 일을 고민하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미팅하는 과정에서
연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솔루션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합한 조직, 적합한 그 계열사들을 받아가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네, 이렇게 계시는 최성진 대표님처럼 네, 단체나 협회를 이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아마 조금 더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황희철 이사님께도 질문 드려볼 텐데요.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한 그 두 가지 정도만 뽑아가지고 한꺼번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투자 포인트가 변화된 점이라든지 코로나 영향으로 업종별 투자가 차별화된 요소가 생성된 것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이거 좀 스타트업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엑셀러레이팅 진행하시면서 기업 외적인 부분에 구성원 성향 등 내적인 요소들도 조언과 관여를 하신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는지 이것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두 가지 정도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구성원들의 성향이라든지 뭐 이제 그 내면적인 요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측면 말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첫 번째는 코로나의 영향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코로나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포트폴리오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B2B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다소 이제 대면을 못 하다 보니까 미팅이 늘어지고 비즈니스가 좀 늘어지는 면은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쩌면 핑계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환경 속에서도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 팀들은 정말 여전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회사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내적인 외적인 뭐 비즈니스 말고도 다른 것도 뭐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특정 포트폴리오 회사들하고 일단은 뭐 멘토링이든 동반자든 이런 역할을 하려면 스킨십이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즈니스적인 굉장히 딱딱한 얘기로만은 사실은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자친구 얘기, 뭐 아니면 집에 가정사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로 친해진 대표님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답변 드리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짧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투자자들은 이게 그 피칭에 익숙지 않으셔가지고 듣는 것만 익숙하지, 우리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30초 뭐 엘리베이터 피칭 뭐 5분짜리, 1분짜리, 3분짜리 다 해보셔서 그런데 근데 이제 빨리 끝내라고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시간이 좀 있나 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세션에는 이제 그 마무리 발언할 기회가 없었는데. 마무리 그 발언 한 30초 정도씩 할 기회 드리고요. 이거는 공통이나 개별 질문은 아니고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그 얘기인데, 아무나 한 분 이제 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일부 투자자나 이런 분들 중에 우리나라 지금 스타트업 그 생태계 문제는 투자할 돈은 많은데 투자할 스타트업이 없어서 문제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내심 이제 그거 좋은 스타트업을 가려내서 투자할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렸고,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자자들이 좀 가져야 될 자세가 뭔지 한 번만 좀 들어볼까요? 마지막 질문은 제가 미리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 30초씩입니다. 이거 그 질문은 좀 이따 듣기로 하고, 투자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한 분이 용감하게 해주신다면, 아니면 저를 가르쳐 주셔도 좋고요. 네, 너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네, 황인철 이사님. 투자할 스타트업이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회사를 투자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많은 회사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소위 용어로 하면 발굴 비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만나고 그 중에 한 회사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런 코스트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희망사항 아닐까요? 그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고요. 많은 회사들을 만나야지 거기서 또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언
네,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죠. 연결해서 하시면 그냥 저는 마지막 발언은 아무 말이나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드는 생각인데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보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차이, 대기업 종족이 틀리다 그러거든요. 아, 똑같이 생겼지만 종족이 틀린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언제나 어떤 종족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어떤 이런 생태계가 조금 더 발전하려면 제 생각에는 이것도 비즈니스라서 기브 앤 테이크가 조금 분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대기업 기존 기업들도 그렇고 스타트업들도 그렇고 기브 앤 테이크 관점에서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내가 포지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본질적으로 봤을 땐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접점이 사실 많진 않아요. 근데 접점을 만들면 정말 정말 이렇게 좋은 혁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기존 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어쨌든 기브 앤 테이크 관점에서 내가 과연 제시하고 있는 것, 내가 프로포절하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 관점에서 적절한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조정현 센터장님, 네.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 네, 저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을 좀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그 리소스는 사실은 쌓아놓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위험이랑 시간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대기업을 좀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그 위험이랑 시간들을 줄여주는 대신에 저희가 투자의 성과를 가져가든 신사업의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형태의 좀 그 스타트업들을 좀 많이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저희가 좀 그런 일들을 해서 해외에 좀 보내는 사례가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는 데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원한경 대표님. 아, 예. 저는 지금 우리 창업자들 그리고 스타트업계 꼭 긴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힘내라 이런 그런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업 플레이어로 인정을 하고 그분들과 연을 맺기 위해 노력을 해라라는 말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또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 기술지주회사 부산연합 기술지주회사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키웠던 같이 커왔던 경험도 있고요. 또 민간 엑셀러레이터들을 이렇게 이제 또 지금 들어와서 지금 만들어서 같이 커나가고 있는데 이런 경험에 미루어 봐서 말씀드릴 때 지금 우리나라 VC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산업이에요. 기존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그분들은 펀드 중심으로 수익성 기반으로 LP들을 모으고 그걸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철저히 그 재무적 투자 위주로 접근하고 있고요. 지금 초기 투자자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 엑셀레이터들은 이제 태동 단계입니다. 그분들도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 산업은 여러분 스타트업들과 함께 커나갈 거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과 저는 이렇거든요. 제가 아까 여기 이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연을 맺었던 스타트업들이 투자가 안 되거나 실패했을 때 굉장히 고통을 느낍니다. 그건 화학적 결합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이 좋은 투자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커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한번 그려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또 투자를 하고 또 함께 성장하는 투자자들의 어떤 마인드와 인사이트를 우리가 깊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수고해 주신 세 분 정말 감사드리고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